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스트럭처럴 프라이밍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L2 학습과 관련시켜서 연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스트럭처럴 프라이밍이라는 것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synthetic priming 또는 structural priming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 학습자의 머릿속에 문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한 부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신택틱 또는 스트럭처럴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프라이밍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후에 연결돼서 나오는 영향을 줘서 되는 것을 이제 프라이밍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점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이제 프라이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흔하게 많이 보시는 게 렉시컬 프라이밍일 거예요. 아마 단어 하나 들었으면 갑자기 내가 그 단어를 나도 모르게 또 쓰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문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이전 구조가 듣거나 아니면 본인이 말하셨을 때 그 구조를 그대로 또 쓰게 하는 그런 현상, 그런 것을 이제 스트럭처럴 프라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스트럭처럴 프라이밍은 단어가 겹쳐도 나오고 의미가 겹쳐도 나오는데 그것들이 없어도 나온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런 현상이 지금 다이얼로그나 아니면은 코퍼스 데이터나 그런 거에서도 많이 발견이 됐고 우리가 이제 실험을 설계해서 그렇게 또 그 현상을 이끌어내는 그런 현상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네, 한번 이전에 있었던 그 예문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되게 이제 두 명의 이제 강도가 있었는데 한 명은 밑에서 이제 드릴로 막 그거를 뚫어요. 금고를 뚫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망을 보고 있었는데 워키토키 옛날식으로 워키토키로 그것을 그 둘이 얘기하는 거를 도청이 된 거죠. 그런데 밑에서 이제 드릴로 뚫고 있던 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You got to hear and witness it to realize how bad it is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룩아웃하는 그 왕보는 사람이 You have got to experience exactly the same position as me made to understand how I feel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워키토키 상황에서도 이 you got to hear, you got to experience 이런 그런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투부정사 how 아니면 투부정사 how 이런 식으로 똑같은 구조가 두 사람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그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실험실 세팅에서 일부러 이제 같은 현상을 이끌어내도록 만드는 건데요. 먼저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듣거나 따라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The boy is reading the girl a book 이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식 그런 문장의 수요동사 구문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책을 읽어준다라는 더블 오브젝트를 써서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걸 듣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습자한테 이것을 말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학습자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 The woman is showing the man a dress 하나랑 또 The woman is showing a dress to the man 이런 두 가지 초이스 중에서 앞에 거를 더 선호해서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유는 그 이전 문장이 사형식 동사를 이용한 그 사형식 문형을 이용해서 더블 오브젝트 구문을 썼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자기도 모르게 그 더블 오브젝트 그 스트럭처를 쓰는 현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스트럭처럴 프라이밍이라는 것이 어떤 현상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효과로 보이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실험실 세팅으로 효과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 효과가 왜 나타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신택틱 리프레젠테이션이
두 개의 구문, 두 개의 다른 동사라도 구문이 동일하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러닝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메커니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실험 방법론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문장이 구조가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스트럭처 프라이밍을 또 쓰기도 하는데요. 두 언어 사용자를 보통 바이링구얼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바이링구얼은 되게 모두 두 언어를 잘하는 사람을 바이링구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바이링구얼은 면밀히 말하면 다 언밸런스드예요. 딱 이퀄리 밸런스된 사람은 거의 없지만 바이링구얼은 두 언어 사용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또 우리가 학습자라고도 할 수 있죠. 한 언어가 이미 그 모국어로서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외국어로서 다른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학습자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 그 문장 구조가 존재하느냐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스트럭처 프라이밍이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어랑 영어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영어 말하기 되게 힘들어요. 배우기 힘들어요. 뭐 어순도 다르고요. 뭐 다 달라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separate 시스템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닌데 조금 뭔가 비슷한 면도 있는데 그 첨스키도 유니버셜 그래머로 얘기했고 뭔가 이렇게 공통적인 면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제 shared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스트럭처 프라이밍이 한 언어에서 다른 한 언어로 그 영향을 준다면 어떤 식으로든 뭔가 쉐어드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09년에 이제 박사 논문은 끝나고 이제 그 퍼블리시했던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커그니션에 2009년에 조금 그래도 시간이 됐네요. 2009년에 이제 출판된 논문에서 이게 한국어랑 영어를 크로스 링구스틱하게 그러니까 두 언어 교차 간의 스트럭처 프라이밍을 연구한 연구로 조금 처음이어가지고 출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언어 사용자의 synthetic information, 즉 프로세싱이 두 언어가 조금 타이폴로지컬하게 좀 다른데 그것이 shared 되어 있느냐 share 되어 있으면은 어떤 부분에서 share 되어 있을까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더블 오브젝티브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어도 있죠. 예를 들면은 메리가 존에게 책을 주었다. 한국어에도 그 에게라는 문형이 있어요. 에게의 을이 있고 또 우리는 스크램블드 워드 오더를 사용해가지고 메리가 존을 이건 더블 오브젝이죠. 존을 책을 주었다. 잘 쓰진 않지만 더블 오브젝 데이티브도 가능하다고 한국어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램블드 워드 오더라고 해서 메리가 책을 존에게 주었다.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계속 지금 자동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게 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프레포지셔널 데이티브 같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에게가 포스트 포지션이 되겠지만 그것을 이제 PD라고 한다면 영어 문장에서는 PD가 지금 드레스가 있고 to the man이 있는데요. 여기 파란색이 먼저 나온 책을 읽고 존 에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존 에게가 있고 책을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빨간색의 위치가 동일하고 파란색이 먼저 나오는 앞에 거 스크램블드 워드가 영어의 데이티브에 해당하는 프레포지셔널 데이티브나 동일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순과 상관없이 스크램블드 워드랑 상관없이 두 개가 그 영어를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봤었는데요. 이 결과를 보시면은 캐노니컬하게 자주 쓰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에게 을 구조 또는 을 에게 구조가
영어의 그 prepositional object dative를 그 프라임을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블 오브젝트의 데이티브에 비해서 두 가지가 많은 수의 그 prepositional object dative를 말을 하도록 프라임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order라는 것이 상관없이 그 prepositional한 거, post object이 있다면은 structural priming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제 order independent structural priming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논항이라고 하는 아규멘트 오더에 영향이 없고 그 스트럭처, 좀 펑셔널한 스트럭처의 영향으로 우리 머릿속에 구조가 그렇게 그 쉐어드된 것이 아닐까 그런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피스 오더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딥하게 안에 가지고 있는 구조, 문장 구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때 발견이었고요. 이것은 사실 프로피션트한 랭귀지 러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L2 학습자가 어떻게 조금 그 프로피션시가 좀 낮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앞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언어였고, 코리안 모국어였고, 그 다음에 영어가 L2였는데 다음에는 다른 언어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연구해온 것들이 코리안 잉글리시 또는 차이니즈 잉글리시 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그 어순이 다른 거를 이용해서 문법의 그 문장 구조가 같으면 동일한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출판된 논문에서는 이제 차이니즈에서 액티브랑 패시브 그 구문을 가지고 결국에는 스트럭처가 같은 현상, 같은 그림을 표시할 때, 나타낼 때, 액티브로도 말할 수도 있고, 그 능동으로 말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도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을 때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 그랬을 때 그 이전에 프라임이 된 그 구조에 의해서 그 발화가 일어나는 그런 걸로 보통 현상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옵션이 두 개가 있어야 이 실험에 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차이니즈 잉글리시에서 그 order independent structural priming을 발견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2019년에 이제 차이니즈를 또 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조금 더 롱텀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테스트, 프라이밍, 포스트테스트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쪽 스트럭처가 계속 프라임 되도록 한 다음에 그 스트럭처가 그 학습이 돼서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두 언어 사용자, 학습자가 한 언어에 의해서 다른 한 언어의 구조가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간 정도의 서머리를 한다면 이제까지 이제 바이링구얼 신택틱 프라임이라고 하는 신택틱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쉐어드 시스템이구나. 프로피션시가 조금 높은 아이들은 두 언어를 구조가 자유자재로 서로가 영향을 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단어의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특히나 동사의 위치 같은 우리는 동사가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그 논항의 순서랑 상관없이 구조가 일치를 하면은 크로스 링구스틱하게 이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언어 학습자의 그 이제 학습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암묵적 임플리시트하게 우리가 학습을 하는가, 익스플리시트 명시적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 컨셔스하게 내가 뭘 배우는 걸 알고 하는가, 이런 두 가지의 그 학습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스트럭처 프라이밍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구조를 공부를 하는가, 렉시컬리 디펜던트하냐, 아니면은 단어랑 상관없이 구조를 우리가 문형으로 딱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질문도 다 스트럭처 프라이밍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제가 랭귀지 러닝에 퍼블리시한 논문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임플리시 러닝이라는
점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럭처 프라이밍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현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임플리시트 러닝의 형태로 프로덕션에 어떤 임프루먼트가 있을까, 아니면은 이것이 또 어떤 식으로든 익스플리시트한 형태로 컴바인 해가지고 조금 티칭을 한다면, 학습하게 한다면 조금 더 효과가 클까, 이런 연구였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 이미디엇 프라이밍이라고 해서 바로 이 직접 문장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말하게 시키는 그것을 이제 이미디엇한 컨디션이라고 하고, 이전 문장을 듣고 조금 여러 개의 다른 문장을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러분한테 또 이 비슷한 문장을 이야기하라고 시켰을 때 앞에 거는 이미디엇하게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제 임플리시트한 거를 조금 그러니까 임플리시트하다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롱 레그 컨디션은 레그가 중간에 인터벌이 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문장을 말하는 방식으로 임플리시트 프로세스라고 이전 학자들이 많이 이제 주장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결과를 보시면 프리테스트하고 프라이밍 트레이닝을 하고 포스트테스트에 점점점 증가를 해요. 비슷하게 증가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그 다음날 포스트테스트를 딜레이드 포스트테스트를 했을 때 리텐션이 롱레그는 남아있는데 익스플리시트하게 이미디엇한 거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이 시험 공부에 하루 전날 막 그 익스플리시트하게 집어넣는데 그 다음날 까먹죠?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학습된 것은 남아있지만 내가 알고 그것을 공부해야지 하고 했던 것은 그래도 일부는 남아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임플리시트 러닝을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스플리시트 러닝이랑 컴바인을 해보자라는 부분에서 이미디엇한 컨디션과 그 같은 컨디션에 추가적으로 그래머 노트를 준 거죠. 이런 거를 한번 공부해봐. 서브젝트하고 verb 한 다음에 사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사물을 나중에 써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인스트럭션 같은 개념으로 티칭 노트를 줬을 때 보시면 티칭의 그 효과는 매우 크죠. 계속 처음부터 확확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익스플리시트한 것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리텐션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임플리시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사실 오픈 퀘스천이에요. 여러분이 더 열심히 연구를 후속으로 해주시면 좋을 연구 주제인데, 제 지도학생 중에 이제 한 명이 했던 연구를 나중에 말씀드리면 3일 뒤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며칠 지나도 그 부분이 여전히 지속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트럭처럴 프라이밍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의 제가 큰 주제로 가져왔는데, 신택틱 리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어 학습에 있어서의 임플리시트 러닝을 어떤 그 형태로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익스플리시트하게 만들어서 그 효과가 정말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티칭 메서드가 조금 더 여러분이 앞으로 이용하시면은 조금 좋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2022년 올해 출판된 그 논문인데요. 이번에는 차이니즈 학습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건데 relative clause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object extracted relative clause ORC 구문하고 이제 passive relative clause라고 하는 PRC 구문이 있는데, 같은 현상이지만 here's the reporter that the senator saw라고 하는 거랑 ORC라는 object가 relative clause 그 선행사로 나가는 그거랑, 아니면은 here's the reporter that was seen by the senato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패시브 문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패시브가 어렵다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ORC 구문을 더 어려워해요. 엘트 학습자들이 이전의 연구에 의하면요. 그랬을 때 이것이 여전히 그 ORC 구문에 대한 학습을 학습자가 말하게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ORC를 좀 많이 말하게 하면 신택틱 프라이밍으로 말이 ORC가 나올 수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센텐스 프래그먼트 컴플리션 태스크라고 해서 문장 그 전에 프라임을 Here's the reporter라고 나와 있는 문장이 먼저 말을 읽게 하고요. 이게 이제 ORC 구문이죠. The senator hugged라고 해서 읽고 그 다음에 Here is 하고 포터가 있고 띠프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용해서 문장을 구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문장을 말하게 했을 때 보시면 컨트롤 그룹은 그 프라이밍 이펙트가 전혀 그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그룹이고요. 그 익스퍼리멘털 그룹은 그것을 많이 사용한 그룹입니다. 보시면 프리 테스트보다 포스트 테스트가 훨씬 더 ORC를 많이 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리 테스트보다 점점 훨씬 많은 ORC 구문이 학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3일 후에 3일 후에도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계속 다른 또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L2 proficiency라는 것이 사실은 잘하는 애들 됐고 계속 잘하게 하면 뭐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은데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네이티브까지 끌어올리는데도 또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잘 못하는 애들을 데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 또 끌어올리는데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proficiency에 따라서 이 스트럭처 프라이밍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될까 이것에 조금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렉시컬리 디펜던트한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은 렉시컬 그 단어랑 상관없이 그 신택틱 애스트랙트한 구문이 우리 머릿속에서 그것이 이용되는가 이런 연구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거는 리딩의 연구라서 이전에 프로덕션에 말하게 한 거랑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장들을 다 준비해서 읽게 하고 그 읽은 것을 읽은 문장의 컴프레hension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읽기 속도를 체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한번 제가 설명을 이 부분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 자기 조절 능력, 자기 조절 리딩 읽기 과제라고 해서 이제 한 문장에 단어 하나씩을 자기 속도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그 다음 문장이 다음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this 나오고 sentence is a practice sentence 이렇게 나오면 각각의 단어의 그 누른 시간이 이 컴퓨터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밀리세컨드의 기록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서 오래 걸렸는지, 어느 부분에서 빨랐는지 이것이 다 기록이 남는데요. 보면은 이 밀리세컨드가 되게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데이터를 많이 모으다 보면은 의미가 되게 그 유의미한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 이 relative clause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ambiguous한 sentence를 많이 이용해요. 그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가 뒷부분에서 이거 아니었네 하면서 다시 생각하고 하면서 그 리딩 시간을 그거와 그 관계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 같이 The coach hugged by the player 까지는 허그가 사실은 동사처럼 읽히다가 had an amazing career 하고 나왔을 때 이게 본동사가 허그가 아니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축약된 관계대명사 그래서 reduced relative clause라고 하는데 그 축약된 관계대명사를 읽었을 때 사실 by에서 캐치할 수도 있지만 by까지도 지나가다가 head가 나왔을 때 여기 정말 이상하구나 라고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메인 verb 지점에서 리딩 타임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갑자기 대혼란이 오는 거죠. 이거 동사가 다시 왜 나와? 막 이러면서 이전 거를 다시 보기도 하고 다시 이제 수능식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문장만 다시 주어가 찾고 메인 verb 찾는 거 하잖아요. 괄호 묶고 막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서 hugged by the player가 이렇게 괄호로 묶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문장을 듣고 재분석이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문장 The girl hugged by the grandparents 했을 때 앞에 허그가 그랬지? 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는 felt 해도 뭐 놀랍지 않아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전 문장이 프라임이 됐다면 여기 뒤에 felt 지점도 그렇게 오래 리딩 타임이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프로덕션은 명확하게 얘가 어떤 초이스로 무엇을 했는지를 딱 나와요. 그렇죠? 근데 리딩은 우리 눈으로 이 학습자가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런 비헤이비얼한 행동의 패턴은 우리 머리를 뜯어보지 않는 이상 이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리딩 타임이 오래 걸렸다거나 아니면 아이 트래킹을 한다면 눈의 움직임이 거기에 오래 머물린다든가 나중에 이제 뇌파 연구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뇌파도 사실은 어떤 그 일정한 뇌파의 그거를 보여주다가 이상하다 하면은 이제 출렁하는 거죠. 네, 출렁할 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머릿속에 프로세싱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보시기에는 제일 좋은 그런 실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스트럭처 프라임이라는 게 말하기 이런 거에도 나오고 쓰기에도 나오고 하지만 듣기나 아니면은 리딩 이런 거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것이 허그가 동일하게 프라임도 쓰고 타겟도 썼던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비슷한 허그 대신 embrace라는 단어를 써보면 그러니까 시노님한 프라임을 줬을 때도 이것이 felt가 어렵지 않을까 그것을 이제 알게 한번 궁금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보면은요 재밌는 현상이 프로피션시에 따라서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피션시가 낮은 애들은 렉시컬리 디펜던트해요. 그래서 프라임이 되게 높게 나오다가 타겟이 빨라진 거는 렉시컬리 리피티드 된 컨디션에서만 나왔고요. 근데 조금 더 잘한 애들 조금 프로피션시가 높은 애들 보시면 시노님한 거에서도 타겟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프라임이 주어지고 타겟은 빨라졌다. 이 말은 어려움이 없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썼을 때는 못하는 애들이 빨라져. 그런데 잘하는 애들은 비슷한 단어도 빨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거는 뭔가 프로피션시가 조금 증가되면서 우리가 되게 렉시컬리 디펜던트하고 아이템 스페시픽한 그 나울리지가 어느 정도로 이제 신택틱한 구조로 조금 확장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로피션시가 높으면 이제 렉시컬리 인디펜던트 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비슷한 연구로 이런 문장들을 이제 아이 트래킹을 해서 앞으로 되돌아가서 보고 그 부분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P600이라고 하는 것은 신택틱한 어노멀리가 있을 때 되게 그 정문과 그 어노멀리 이상한 그 문장과의 차이가 되게 그 600ms 이후에 나오는 뇌파의 그 퍼젝티브인데요. 그것의 그 강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같은 그 문형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나는 또 썼으니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연구는 L2에서 L2 연구로 좀 많이 확장되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리안 러너뿐만 아니라 차이니즈 러너를 데리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다른 그 학습자들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익스퍼리멘탈 패러다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트럭처 프라임이라는 것이 프로덕션에서도 쓰였고 그게 처음 시작됐고 그래서 픽처 디스크립션으로 아까 말씀드린 픽처를 보고 그 문장을 디스크라이브 할 때 둘 중에 하나의 초이스로 말하는 걸로 그것의 현상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Here's the reporter 하는 것처럼 이 각각의 센텐스를 마무리를 하라 해서 센텐스 프래그먼트 컴플리션 태스크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센텐스 리콜도 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이전 문장을 듣고 그것을 다시 그 리콜해봐라라고 했을 때 우리 기억 속에 1, 2초 후에는 그 서피스한 그 정보는 다 사라지고요. 의미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진 걸 가지고 다시 재구성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센텐스 그 리콜 태스크로 또 프라이밍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프레hension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셀프-페이스드 리딩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게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요즘에 다 줌으로도 하고 모든 게 인터넷으로 모든 그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구글 폼 같은 경우도 네이버 폼 같은 서베이도 다 링크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셀프-페이스드 리딩도 여러분이 링크를 그 학생들한테 보내면 학생이 그 링크 받아서 집에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시간이 되면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꼭 실험실까지 막 실험실 세팅을 부스 해가지고 만들 이유는 없고 간단한 셀프-페이스드 리딩 정도는 여러분이 쉽게 데이터 컬렉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 하실 때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 트래킹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디로 돌아갔고 아니면 이 부분에서 얼마나 눈이 몇 번이나 움직였는지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는 아이 트래킹이 되게 유용한 기계인데 사실 되게 고가의 기계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는 있지만 다른 그 연구자들 분들이 쉽게 이거를 사서 쓰시기는 쉽지는 않을 그런 기계인데 요즘에는 그 웹캠이 또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싼 거 안 사고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또 보여드릴 또 이제 그 플랫폼을 잠시 보여드리면 그 안에서는 다 그 웹캠을 이용해서 그 학습자가 뭘 보고 있는지 그것도 다 추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 안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그 앞으로 이제 논문 쓰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ERP는 이것도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한 거지만 이 ERP를 가지고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앞으로도 관심 있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다양한 메서드가 스트럭처 프로그래밍과도 연결돼서 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에 되게 힘들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저도 자주 받는데 제가 이제 영화 그 저널에 2019년에 쓴 논문이 이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적어 놓은 페이퍼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습자와 그 다음에 학습자가 보는 아이템들을 다 그 데이터를 다 하나하나의 다 데이터를 버리지 않고 쓰는 거죠. 이전에 아노바나 티테스트는 에버리지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학습자가 몇 점 받았어. 이렇게 하지 한 문제에 어떤 거를 몇 점, 이건 맞았고 이건 틀렸고 이 문제 하나당의 개개별로 따로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다 가능할 수 있게 이제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2019년에 그 영학 논문을 찾아보시면 제가 튜토리얼 같이 조금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찾다가 질문이 있으면 또 이메일도 주셔도 되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러닝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스트럭처 프라이밍을 이용했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임플리시트 러닝의 형태로 보통은 작용을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것이 이제 익스플리시트 프로세스랑 겹치면 조금 더 즉각적으로 그런
임프루먼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원데이 리텐션에 있어서는 아니면 또 3데이 리텐션에 있어서는 조금 더 implicit, purely implicit한 것이 좀 오래 가더라. 예, 그런 부분이 그 결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oficiency 이펙트로 네, lexically dependent한 것이 independent한 신텍스로 발달해가는 그런 것을 이제 스트럭처 프라이밍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강연을 드렸던 주된 내용은 L2 학습자의 마음, 좀 우리 머릿속에 뇌에 어떻게 두 언어가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을까 이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스트럭처 프라이밍이라는 것을 이용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쪽이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인데 바이링구얼 신택틱 리프레젠테이션은 어느 식으로도 이제 좀 프로피션시가 높아지면 하나의 인테그레이트 돼서 하나의 쉐어드 시스템으로 남는구나. 이제 그것이 세퍼레이트 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이 쉐어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러닝 메커니즘 같은 경우도 임플리시트 형태로 이제 우리가 스트럭처 프라이밍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래 기간 동안 며칠 뒤에도 나타나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큐뮬러티브하게 이전에 한 세션을 30분 동안 하나 구조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쌓여가지고 큐뮬러티브 이펙트로 되게 오래 남는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그 큐뮬러티브 이펙트에 대한 것도 확장해서 연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L2의 그 abstract한 syntax,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이 구조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것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가, lexically dependent 했다가 그것이 그 인디펜던트 해지는 그런 과정,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더 연구를 하면은 좋을 그런 연구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준비하는 그 강연은 여기까지 있고요. 제가 조금 그 인터넷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으셨죠, 강의? 네, 정말 우리 티소대학원의 목표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영어 교육자 육성인데 오늘은 이론을 공부하시는 날입니다, 그죠? 네,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가 학습자를 가르칠 때 그냥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것 중에 궁금하신 사항 어떤 것이든지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말씀. 손을 들어서 표시. 예, 우리 이한우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신텍스 제가 매우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까 결과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프라이밍 과정에서 그 렉시컬리 디펜던트, 인디펜던트한 과정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좀 궁금했던 게 그 프로피션시가 낮은 학생들은 같은 어휘를 반복했을 때 효과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좀 높은 학생들은 어휘를 바꿔줬을 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맞게 이해한 거 맞나요? 네네. 그럼 만약에 그걸 유추한다면 결론을 내릴 때 좀 프로피션시 좀 낮은 친구들은 말 그대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암기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어휘를 다양화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단어에만 해당되는 단어 학습이 아니라 단어에 연결된 신텍스 그 문장 학습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장 하나를 그 샘플로 배울 때 그 단어를 똑같은 동사를 2번 정도 사용하면 조금 더 그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네. 근데 프로피션시 높은 애들은 다른 동사를 쓰더라도 이미 그 이전 구조는
어렵지 않은 거죠.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다른 동사가 나와도 embrace가 나와도 허그처럼 이해가 되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서 아무거나 됩니다. 아무거나 예 좋습니다. 네, 생각하고 계실 동안 잠깐 보여드리면요. 구글링 하셔서 PCIBEX 팜을 들어가시면은요. 제가 이제 우선은 예, 들어가서 제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뉴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거에서 아이 트래커도 있고 오럴 프로덕션, 마우스 트래킹, 예, 그다음에 셀프 페이스드 리딩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거를 우선은 써서 예,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쓰는 문장들을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쉐어 해가지고 요 링크 있죠? 데이터 컬렉션 링크를 카피해서 그 학생들한테 뿌리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그냥 여러분은 데이터가 그냥 그냥 돈 들어오듯이 예. 데이터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링크를 뿌리면 학습자는 이제 앉아서 예, 아무 자리에서나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로 쓰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것만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 그래서 뭐 줌을 켜놓고 예, 지금부터 예, 시작하겠습니다라든지 무언가에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야 조금 더 예, 데이터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잠깐 졸다가 하고 예, 그 다음에 나갔다 와서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데이터가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링크를 보내면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코딩들이 있는데 여기 튜토리얼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PCIBEX 다큐멘테이션을 들어가시면은 데모도 있고 여기에 튜토리얼에 네, 그 비디오 클립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정말 쉽게 배우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예, 여기에 되게 잘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일 때 많이 쓰셔야 돼요. 이게 또 어느 순간에 또 구독이 되고 막 그다음에 돈 내라고 할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펜스테이트에서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게 오픈 소스로 이렇게 우선은 지금 오픈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제 데모 버전으로 보여드리면 우선은 아이디를 뭐 넣는다 해서 몇 번을 이제 넣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인스트럭션을 이런 식으로 주고요. 예, 연습 문장입니까? yes 누르시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컴프레hen션 문제 답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도 다 기록되고 그 다음에 정답도 얘가 정답을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요만큼의 실험이 다 끝나야 이제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셀프 페이스드 리딩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림도 제가 최근에 만들어서 그림도 이제 지금 저희 학부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학부 학생들을 제가 캡스톤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만든 그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 보면은 학습자들이 애들이 졸업 논문을 이 수업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조 이름 만들려고 했더니 졸업시켜줘. 그리고 예, 빨리 끝내줘. 예, 저희 애들이 조 이름이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그레듀에이트는 졸업시켜줘 애들이에요. 졸업시켜줘 애들이 만든 네 프로젝트인데요. 요즘 애들 참 재미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였죠? 빨리 끝내줘. 그다음에 참 잘했죠. 밥상 차려줘 하나는. 네, 그래서 애들이 되게 재밌는 애들이 네, 이렇게 조를 만들어서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픽처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픽처를 넣어보도록 그 실험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네. 네, 또 아이디를 뭐 넣고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 읽는 문장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네. 하고 예, 그림을 여기서 이게 그 앞에 문장과 일치하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쓰면 되는 누르면 되는데요. 이게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눌러야 이 그림과 일치하는 거 예, 그 확인하기가 이게 조금 해상도가 여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금 네, 이런 문장 일치하면 yes, no,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우선은 다 모아야 되고 그 문장에 필요한 here's 그 relative clause가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 그림과 그러니까 녹음도 이게 가능하다고 여기 되어 있으니까 녹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타이핑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 트래킹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연구 방법을 여기서 무료로 예, 쓸 수 있는 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프라임이라든지 좀 그런 그 실험용으로 쓰는 게 되게 또 비싼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오픈 소스로 그다음에 링크 줘서 데이터 모으기는 이런 플랫폼이 제일 지금으로서는 강력한 것 같고 여러분이 이런 걸 이용해서 쉽게 예, 데이터를 모으시면은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질문 네, 있으니. 아이 트래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웹캠을 이용하는 아이 트래킹이랑 정식으로 하는 아이 트래킹이랑 네. 정확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네. 사실 지금 제 박사학위 받는 지금 지금 준비 중인 학생이 지금 요 웹캠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문장을 눈으로 트래킹은 힘들고요. 이 사사분면 아니면 두 좌우 정도, 네, 그 위치가 눈이 어디로 갔느냐, 왼쪽 갔냐, 오른쪽 갔느냐, 그 정도로 눈을 트래킹 정도를 하지, 그것이 어느 단어에 어느 지점에서 오래 걸렸는가까지는 못해요. 네, 이거는 여전히 그냥 우리가 그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림을 요걸 먼저 봤다가 여기를 봤다가 다시 이 그림을 봤다가 예, 그 정도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 트래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파수 이제 그런 얼마나 자주 그 눈을 찍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1000Hz, 그러니까 1초에 1000번을 찍느냐. 예,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한 게 이거는 뭐 되게 예, 낮은 거고요. 예, 이제 그 연구실에 있는 것이 이제 1000 플러스라서 1000 이상 찍거든요. 그래서 사실 1초 안에 데이터가 이만큼 너무 많아요. 아이 트래킹 데이터는. 그래서 좀 분석하는데도 힘이 들고 사실은 되게 많은 노가다 작업이 필요한 네, 그런 실험이긴 한데 그래도 의미 있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네, 되게 사이언티픽하니까 네, 그런 과학적으로 쓸 수 있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을게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트래킹 스피드를 지금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셀프 페이스드 리딩이든 아니면 아이 트래커스든 ERPS든 그 목적이 정확하게 뭘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이 마인드 어썸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눈의 움직임이 우리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보면은 내가 여러분을 보고 얘기할 때 어떤 의미로 보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눈이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이 눈의 움직임이 얘 딴 데 보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죠? 근데 거기 지점에 머물러 있구나 이라고 했을 때 우선은 머물러 있는 위치를 볼 테고요. 예,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느냐 여기에서 얘가 되게 어려워하고 있구나. 예.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게 우선은 타임이고, 예, 리딩 타임이고 그것을 다 본 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많이 맞았냐, 예, 그것을 이제 accuracy 얼마나 얘가 정답률이 높으냐, 예, 이런 거를 보고 사실 온고잉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시간으로 찍는다 그런 의미에서 예,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도 많고 또 답변도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셨습니다.